네, 안녕하세요. 935 라디오 전주온 최성원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이다 보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이 시그널 음악인 We Are Family 전곡을 들었습니다. 이 We Are Family는 미국의 보컬 그룹 시스터 슬레이즈가 노래한 곡인데요.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한 가족처럼 따뜻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주온의 온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온은 한자로 따뜻할 온인데 이 방송은 따뜻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또 온은 영어로 온에어 할 때 온인데요. 전주를 라디오로 방송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이 935 전주 온 애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소식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 온 그럼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순이의 우산.
없이 내 옆으로 와 그대가 씌워주었던 우산 외톨이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Rain 어떤 비라도 어려움도 꼭 언젠가는 그칠 테죠. Sky 푸른 하늘이 여기 있어요. 날 사랑하는 그대라는 우산 속에 푸르른 하늘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 속에 그대 한쪽 어깨가 졌네요. 함께 있는 행복함을 알게 돼서 난 참 행복해. 이제 두렵지가 않아. 너무나 벅차서 눈물이 다 나는 이제 그 우산을 들고 영원히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 Rain 어떤 비라도 어려움도 꼭 언젠가는 그칠 테죠. Sky 푸른 하늘이 여기 있어요. 날 사랑하는 그대라는 우산 속에 푸르른 하늘이 Sky 푸른 하늘이 여기 있어요. 날 사랑하는 그대라는 우산 속에 푸르른 하늘이 네, 1순위의 우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가 드디어 개국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인데요. 지난 2월 14일 수요일이었죠. 오후 2시에 개국식을 열고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여러분 93.5MHz로 들을 수 있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고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이 아니고요.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이고요. 전주와 전주 인근 지역에서 들릴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듣기만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시는 방송입니다. 방송 이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웃과 지역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평생학습관에서는 2024년 유쾌한 인문학 주역 강의와 미학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역 강의는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인문학 참가자와 동반하는 5세에서 12세 자녀를 위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어린이 인문학이 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 현대 미학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이루어집니다. 역시 동반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인문학이 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지금부터 개강일 전까지인데요. 자세한 프로그램과 수강료에 대한 문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나 281-5367 또는 526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예술인이며 최근 3년간 예술 창작과 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업 예술인입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고요. 이메일 접수라고 합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 또는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팀 070-4255-68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송천 이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모집 분야는 난타 중급반입니다. 수강 시간은 매주 화요일 3시부터 5시까지라고 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전주시민 독서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운영기간은 오는 3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5개월 과정이고요. 브런치 작가되기, 그림책, 북크레이션, 캘리그라피, 그림책 인형극 등 총 25개의 강좌가 있다고 합니다. 접수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접수처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과목 운영도서관입니다. 운영도서관은 별로 이 과정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도서관본부 도서관산업과 책문화산업팀 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주 소식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택시 아저씨 예쁘 담배 냄새를 맡네 아무런 음악 없이 창밖을 보는 지금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 지역 출신의 뮤지션인 운유의 달토끼라는 곡입니다. 이 운유는 얼마 전 쿼터 뮤지션 페스타에서 선정된 음악 중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다는 평을 받기도 한 뮤지션입니다. 국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한 퓨전 음악 형식인데요. 작년 5월에 발표한 곡입니다. 이 독특한 음악 세계와 사물놀이 비트, 청아한 보컬 음색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방송이라 제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으로 선출되신 이민경 본부장님인데요.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이사이시기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처음 만나고 꼭 방송에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을 정도로 이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궁금한 분이십니다. 자,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이민경입니다. 첫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민주노총 전북본부장님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이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막 라디오 나가고 싶다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졸랐어요. 보통 우리 시민분들이 민주노총 하면 언론에 나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잘 해설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민주노총은 16개의 산별 노동조합들이 있어요. 네네. 뭐 건설노조, 보건노조, 공무원노조 같은 16개의 산별 노동조합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민주노총 전북본부라고 하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자그만치 4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어우.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 돌아다니면서 어떤 산업 현장에 계시는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당선됐는데 제가 들었는데 전북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는데 어떤 네. 것 때문에 전북 최초가 되신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민주노총을 느끼시는 공간에서 보통 이제 투쟁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은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로 많이 이렇게 비치시고 뭐 머리띠, 깃발 이런 거로 많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라북도 최초로 이제 여성이 본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전국에 본부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또 최연소더라고요. 제가 40대 중반인데도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여성이고 나름은 연령층이 낮다라는 이유로 전북 본부장이 조금 지금은 핫 이슈로 민주노총 내에서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민주노총이 강한 이미지이기도 했고 그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는데 네. 이번에 전북 최초로 여성 그리고 40대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만큼 최근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에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단체라는 건 아마 우리 시민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0년 정도 이렇게 이어왔던 단체인데 이제 우리 민주노총도 그 전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조합원들의 연령층도 굉장히 낮아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민주노총도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컨텐츠로 시민분들에게 다가가고 조합원들의 마음을 울려야 되는 그 변화의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의 저의 이제 구호들이 혹은 저의 이제 얘기들이 조합원들에게 되게 좀 많이 와닿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네. 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나오면서 네네. 어떤 캐치플라이를 제시를 하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뉴턴이라고 했어요. 과감한 전환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개 산별의 다양한 직업군의 조합원들이 있다 보니 이게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 구조도 계속해서 바뀌어 갈 것이고 네네. 그리고 민주노총 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 앞으로 30년은 달라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대공장, 제조업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서비스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플랫폼에서 네네.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짜로 잘 담아내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다가갈 건지 그리고 어떤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자주 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아주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에 했던 방식 말고 네네. 그 과감한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과감한 전환이라는 내용이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 부본장으로서 이렇게 라디오에 와서 제 얘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주 출연해 주셔서 네.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에 대한 요즘에 그 산업 구조나 네. 전체 연령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네네. 한편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네. 이 청년 젊은 세대층에서의 민주노총은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좀 갖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겠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네.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어떤 플랜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민주노총에서 일을 하려면은 그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간부들을 채용할 때 제가 최대한 20대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건 보통 청년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젊은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대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요. 청년들은 새로운 거를 추구할 거다. 아니면 뭐 청년들은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막 진취적이고 열정적일 거다라고 하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로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만이고 좀 오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만나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청년 노동자들 지금 이제 우리 민주노총 안에도 굉장히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노총의 중앙에 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내줘야 네네. 돼서 저는 이제 이번에 청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산별의 설치를 목적으로 많은 청년의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것 한 축이 있고 네네. 우리 지역의 또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이제 젊은 간부들이 채용이 됐으니까 정말 오픈 채빵이든 아니면 다양한 SNS든 거기서 청년들이 바랄 때 민주노총은 좀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불편한 점들은 무엇인지를 좀 많이 들어보고 이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역할들을 민주노총이 해내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청년의 의제들을 가장 많이 담아내는 단체로서의 민주노총을 좀 만들어 보려고 좀 힘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어떤 그 경향이랄까요? 뭐 자기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네. 뭐 부당함들은 참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바뀌었고, 뭔가 이렇게 연대한다거나 뭐 자기가 조금 희생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들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말하면 뭐 MG가 MG 했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참 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촛불 항쟁을 통해서 시민들이 세상을 바꿔냈던 경험들을 보고 혹은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예 퇴사를 해버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물론 이제 퇴사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가는 우회적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노동조합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불편함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내가 혹은 나와 같은 내 친구들이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를 이렇게 끌어주는 열어주는 마중물을 해주는 선배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실제 이 젊은 친구들은 아주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잘 바꿔낼 수 있을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따가 이제 본부장님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교사거든요. 네네. 제가 18년차 교사인데 작년에 우리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 안타깝죠. 네, 엄청난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의 그런 집회를 하면 막 원래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다 기획하고 짜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집회는 오픈 채방으로 이거 같이 할 사람 모이세요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막 나누고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그 젊은 선생님들이. 아,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구나. 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좀 느꼈고 그걸 한번 경험해본 저로서는 이 젊은 친구들이 막 움직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근데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열어줘야 되냐? 그럼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열어줄까? 실수해도 괜찮고 잘 못해도 괜찮고 엉망이어도 괜찮으니까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진짜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많이 청년들이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아무리 우리가 막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해설할 필요가 아니라 너네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니 너네 목소리를 중심으로 들어보려 한다. 요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모였다가 네, 맞아요. 또 했으면 해체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지속성이 좀 문제가 맞아요. 있기도 네, 좀 네. 하고 그러면 아까 조금 좀 관점을 달리 보면 아니 이런 시대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런 그 노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이렇게 또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조 활동이나 민주노총 같은 조직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뭐 나 혼자 개인이 반짝 정의롭고 나 혼자 개인이 내 만족에 의해서 그냥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도 그냥 좋은 라디오 한두 번씩 들으면 되는 거지만 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거를 어떻게든 모아내고 어떻게든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적 같은 공동체 라디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좋은 실천들은 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노력들이 이렇게 유실이 돼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과 단체로 모여 있으면 행여 내가 조금 내 개인의 실천을 하다가 정의로운 실천을 하다가 지치더라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으로 요거를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번 모였다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렇게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이 뚝심 있게 계속 이어가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보호막 같은 거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정의로운 생각들이 유실되지 않고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좀 과감한 그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네. 좀 드렸습니다. 네네. 임기가 3년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큰 틀 외에 네, 네. 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고 중점을 두시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여성이기도 하고 또 교사 출신이어서 저의 장점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4만 6천 명이라는 우리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민주노총을 그 자기 머릿속에 한 1%도 잘 담아두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 자기의 사업장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지만 도대체 민주노총 뭐 하고 있지? 민주노총은 요즘 무슨 싸움을 하고 있지를 잘 모르세요. 네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들지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조합원 한 분 한 분에게 민주노총을 정말 느끼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잘 전해드리지?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지? 얼마나 부지런을 떨어야 되지? 저는 이런 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민주노총 만들고 싶거든요. 네. 아따 우리 민주노총 잘한다. 아따 이럴 때 우리 민주노총이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구만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민주노총의 그 4만 6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조합도 있고 전국엔 120만 명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반대를 할 때 시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말 개운한 싸움과 투쟁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를 비롯해서 민주노총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간부들이 정말로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네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고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로 많이 듣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좀 다가가면 좀 뭔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래도 좀 여성 그리고 좀 더 엄마잖아요, 제가. 그럼 굉장히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중심으로 우리와 하나의 목소리를 계속 넓혀 나가면 뭔가 좀 진짜 감동적인 무엇인가 만들지 않을까? 그런 좀 상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민주노총 이게 활동들이 큰 어떤 정책적인 네. 활동도 있지만 실은 이제 이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네.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뭔가 아까 말씀드린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을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혹시 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활동에서 이런 큰 정책적인 활동 외에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도움을 준다거나 뭐 이런 어떤 세부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민주노총 활동의 80%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노총은 가장 이제 갑질에 대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 문제랄지 아니면은 자기가 받지 못하는 임금에 대한 체불의 문제랄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개선시키려고 하는 모든 구조를 다 갖추고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아마 그 자기 사업장에 있으시면서 좀 이런 일을 겪으셨을 때 사업장 안에 노동조합이 있는지를 꼭 찾아보시고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거 뭔가 좀 명쾌하지 않다 그러면 민주노총 안에는 법률원이 있습니다. 법률센터에 노무사님 세 분이 항시적으로 노동 자신들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상담해주고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을 아마 찾아가시거나 정 안 되면 우리 우성상가 3층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치시면 바로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인터넷 상담 뭐 이런 것도 가능? 가능합니다. 다 네네.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런 상담도 같이 좀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좋습니다. 생각입니다. 저희가 또 아까 16개 직업군이 있는 네. 만큼 좀 요즘 또 특히나 의사분들 파업 문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건의료 쪽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불러서 네. 이렇게 인터뷰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워낙 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다 네. 보니까 네. 관련된 이런 것을 도움을 받는 게 뭐 과거부터 쌓였던 데이터가 있는 분야는 괜찮지만 네. 새로운 직종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네. 요청하면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당연합니다. 민주노총이 제일 잘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 네. 또 든든한 힘이 되는 네.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선거 공약으로 정례적인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네, 저의 원래 꿈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곳이에요. 시민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원래 언론 노조 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연계도 시켜보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 또 언론 쪽이 워낙 네네네. 복잡하고 어렵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 좀 한 켠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대원대회가 2월 말에 끝나면 3월부터는
뭐 되든 안 되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 가서 취재를 하든 말든 네.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공동체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저의 꿈을 조금이라도 이뤄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아무튼 좀 저희 전북에서 민주노총이 뭘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시민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들을 어떻게든 좀 뚫어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 네. 함께 하고 또 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럼요. 워낙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실은 굉장히 좀 뭔가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 또는 극단적인 한쪽의 모습만 네.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네, 네, 네. 이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갖는 이미지가 약간 편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에 와서 또는 라디오나 언론에서 이렇게 더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갔어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다른 서울이나 이런 경기권 분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그렇죠. 네. 소양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도 좀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는 안 봐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좋은 활동이고 필요한 활동이지만 최근에 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노조 활동이나 또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어렵고 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요즘 제 일정의 대부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16개 산별 노동조합에서의 그런 이제 출범식이라고 그러니까 2024년의 계획을 같이 알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예전처럼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뭐 예전처럼 참여가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이게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길로 자꾸 가다 보니 이 일반 시민들과 조합원들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 효능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하면 뭐해라고 하는 효능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해봤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저는 이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정말 잘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 조합원들도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간단한 그 단어나 이 구호로만 딱 다가가면 이게 내 문제로 보여지진 않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사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조합원들한테까지 잘 전해지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잘 전해지지 않다 보니 어찌됐든 뭐 노동조합을 모두 다 같이 움직여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네.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잘 전해드리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애쓰고 그게 사실은 막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어도 사실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라도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좀 많이 힘을 좀 들이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사회가 각박하지만 각박해질수록 정치가 지금처럼 비정상이면 비정상이 될수록 더 오히려 참여가 덜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세상이 조금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가미가 되고 이게 좀 변화되는 게 보인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노동조합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지금 같이 잡긴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네, 맞습니다. 네, 해야죠.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선거에서 네. 본부장님처럼 또 뭐 여러 4개 지역에서인가요? 예, 네네. 여성 본부장님이 이렇게 선출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같이 만나신 네. 분이 있으신가요? 자주 만납니다. 아, 그러세요? 월에 한 네. 번씩 만나고 이제 회의를 되게 진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성 본부장이 됨으로써 전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강한 남성의 이미지와 그 전달을 할 때 좀 이렇게 너무나 투쟁적인 이미지를 조합원들조차도 바라지 않는구나. 잘 전달해야지. 네네. 강하게 전달하는 게
강하게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잘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본부장은 전 두 가지 의미로 잘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조합원들의 46%가 여성이거든요. 네. 그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의 산업도 이 여성들이 어떤 특히나 이제 돌봄, 우리가 지금 많이 확산되는 돌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인데, 그럼 여성들의 노동이 지금보다 더 많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여성은 그냥 되게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불평등에 대해서도 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주기를, 변화된 사회가 오면 올수록 과거의 대공장 남성 중심의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 섬세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를, 이렇게 좀 바람에서 아마 여성 본부장들이 당선이 되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변하는 만큼 민주노총도 좀 많이 변해라라고 하는 아마 그런 흐름으로 당선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대적 요구가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노총은 늘 더 빨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해왔던 구력이라는 것도 있고 익숙했던 방식들이 있다 보니 사실 저는 더 용기 있어야 된다. 민주노총은 조금 더 과감하고 용기 있었어야 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민주노총이니까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단체니까 더 용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정권의 탄압도 사실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워낙 다양한 직업군들과 산업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 왔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조금 더뎌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라도 좀 속도감 있게 민주노총이 많이 달라져서 좀 감동 있는 단체로 다시 한번 좀 일떠서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려고는 의지가 있고, 이번에 그런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그게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네.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아까 선거 공약으로 16개 아까 산별 노조 있다고 했는데 다 돌아보신다고 네,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고 계시나요? 우선은 제가 되게 일반 조합원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제 자리가 대표자분들을 중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대표자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을 만났는데, 이제 모든 산별의 대표자분들이 있는 사업장은 이미 돌았고, 저는 이제 3월에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민주노총하고 지금 현 정권하고 사실 사이가 아직 안 좋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현 정권하고의 한판승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 중요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절박함으로도 이제 저는 1년에 4만 킬로를 걷는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게 사실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나타내서 안 되지만 그래도 4만 킬로를 걸어서 정말 이 온라인으로 미치지 않는 모든 구역까지 직접 만난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좀 3월부터 그거를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노총 자체적으로도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들에서 좀 인식이나 이런 것들 좀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도 변하지 않죠. 아무튼 그런 것들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뭐 시민들은 그 언론으로 이런 노동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아시는 그런 노동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또 본분이 교사다 보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막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산업 현장에서 큰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을 경우 원래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년 정도 시행이 됐었어요. 큰 사업장, 50인 이상의 사업장. 그래서 작년에 이제 400여 분의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50인 미만에 있는 작은 사업장까지도 다 확산되어서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정말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엄벌을 쳐야 된다.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장들은 엄벌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법이 막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뭐 편의점 사장님이나 식당 사장님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다 이런 네, 유언비어를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절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힘든 부분들은 아마도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제발 프랜차이즈 내는 돈을 좀 줄여야지. 그렇죠. 네. 네, 그게 줄여야지.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로 뭐 사람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한 건설 사업장이나 제조업 사업장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너무나 그렇죠. 이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네네. 그렇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98%에 대한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확산이 되어야 일하다가 집에 못 오는 우리 아빠들이 우리 가장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더 많아져야 되고 더 강화돼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또 엄청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별로 그렇게 큰 벌을 안 받더라도 작년에 한 분 처벌받았어요. 400명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이 법은 더 강화되고 확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50일 넘게 전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이라고 전주시에 있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주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요. 태영이라고 하는 큰 기업에서 맡아서 이게 하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리사이클링 타운이 아주 부실한 노후된 네네. 설비와 그리고 아주 낙후된 시설로 그걸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시민분들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후된 시설도 바꿔내고 그리고 막 음식물 쓰레기 유출하는 것들도 다 막아냈었어요. 심지어 네네. 태영이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대거 가져다가 우리 전주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엄청 40톤이 넘는 양을 처리를 했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네네, 근데 몰랐어요. 그걸 이제 그 안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한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전주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그 업체가 바뀌면서 다 해고를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문제는 이 해고된 11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음식물 처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진짜 잘 처리가 되어야 되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아주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청이 나서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의 문제를 좀 잘 귀 기울여서 봐주시고 우리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나의 이야기고 네. 내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 네.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언론으로 잠깐 이렇게 듣는다거나 또 지역에서는 그거를 뭐 이렇게 좀 한쪽의 관점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오해하시고 넘어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공동체 라디오나 네. 뭐 시민들이 같이 얘기 나눠보고 또 이게 한쪽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서로 같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또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언론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언론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네.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다양한 관점들을 네. 있는 그대로 또 전달하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교사 출신이고 우리 반 애들도 이걸 들어야 되는데. 교사 선생님을 하시다가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이런 활동에 또 참여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굉장히 또 다른 부분보다 앞장서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참 선생님이란 직업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되게 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제 이끌어갈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도 많고 다행히 우리 애들은 또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좀 잘 읽어줘서 애들이 잘 커요. 네. 그런데 이제 정의롭게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회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좀 애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진짜 이거 아닌데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가르치는 것도 좀 많이 미안했고 또 특히나 이제 작년에 그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네. 보면서 나의 후배 선생님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희망과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협력과 공동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공간임에도 누군가는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이질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전체적 사회가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좀 많은 우울감이 있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사실 민주노총 본부장을 나가게 된 거거든요. 조금 세상이 조금만 더 상식적이었으면 네, 라는 생각으로 교실에서 거짓말 그만했으면 네. 라는 생각으로 좀 나오게 되었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잘 최선을 다해보고 다시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네. 끝나시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네, 3년 후에 또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세대가 변해서 내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자기의 이야기들, 자기 어떤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도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죠. 그게 참 아쉽고 또 요즘 이제 모두 만들어지는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도 자기 얘기들, 내가 잘 사는 얘기,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 네네. 얘기들이 담겨져 있지. 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기여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나 저희 같은 단체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삶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이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삶도 있고 이 삶이 세상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가기 위한 이 삶이 있다라는 걸 많이 노출시켜주고 많이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역할이 네네. 민주노총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도 행복하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네네. 이 삶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삶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민주노총 같은 단체나 그리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내고 더 많이 저는 심지어 그래서 쇼츠를 좀 많이 만들어 볼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인스타에다가 막 나의 삶을 막 올려볼까?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전해볼까? 네네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 지금 제일 큰 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네네.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예 계속 다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한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좀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때문에 93.5 꼭 많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민주노총이 그냥 민주노총의 단어만 보지 마시고 우리 민주노총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돈을 받지 못해서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우리 아빠들,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택배 분들을 위해서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못된 정치가 올바로가 가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의 그 스토리들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주실 수 있도록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시민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이민경 본부장님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본부장님의 활동이나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활동이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고 시민분들한테 올바르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또 노력도 하고요. 또 다른 뭐 행정이나 시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또 이야기도 네. 균형 있게 또 들어보도록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 시민분들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한 곡 좀 추천해 달라고 좀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 듣는 수많은 그 민중가요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려드리기에는 너무 좀 이질감 있으실까봐 제가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앞서 나가라, 뭐 이거를 이겨내라, 이거를 어떻게든 뭐 뚫어내라라고 하는 어른들의 얘기 말고 네네. 후라이처럼 살고 싶다. 그런 뜻이 네,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노래라는 생각으로 네네.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의미를 네. 또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의미대로 말씀대로 청년들이 꼭 그렇게 너무 그 틀에 갇힌 네, 네, 게 네. 살지 말고 자신들의 그 바람대로 네, 네, 또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야기들,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좀 보듬고 네. 그들의 이야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네. 그런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 네. 또 저희랑 또 같이 나와서 같이 얘기도 많이 네,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전주 시민 모두가 같이 네.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가치가 좋습니다, 참.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님이 추천해 주신 악뮤 후라이 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my way 난 차라리 완달라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fry 같이 나를 먹여 fry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